혹시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 사랑하는 가족이 위중한 상태에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언젠가 찾아올 그 순간을 앞두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신 분은 없으신가요? 우리는 모두 언젠가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다가왔을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임종이 다가올 때 나타나는 주요 증상들과 그 시기에 가족이 해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인사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두려운 그 순간을 조금이라도 평온하게 맞이할 수 있는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매우 중요하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1. 수면 시간의 변화. 제가 아는 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80세 아버지가 폐암 말기 진단을 받으신 후 처음 몇 달은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게 생활하셨습니다. 아침이면 신문을 읽으시고 산책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아침에 일어나시는 시간이 점점 늦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이 지나도 계속 주무시는 날이 많아졌고, 가족들은 처음엔 진통제나 항암제의 영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수면 시간은 늘어났고, 마지막 일주일 동안은 하루 20시간 이상을 잠으로 보내셨습니다. 이처럼 임종이 가까워지면 우리 몸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첫째, 신진대사가 급격히 느려집니다. 우리 몸이 에너지를 만들고 사용하는 기능이 점점 멈춰가는 것입니다. 둘째, 뇌의 각성 기능이 약해집니다. 우리를 깨어있게 하는 뇌의 시스템이 작동을 멈추며 자연스럽게 깊은 수면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셋째, 산소 공급이 줄어듭니다. 심장의 기능이 약해지면서 전신의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뇌를 포함한 주요 장기로 가는 산소의 양도 부족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신체 변화는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환자는 점점 더 오랜 시간 동안 잠에 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가족은 이 시기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깨어있는 그 짧은 순간을 절대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잠시라도 눈을 뜨는 시간이 있다면 그 순간만큼은 곁에 있어 주십시오. 아버지, 제가 여기 있어요. 사랑해요. 정말 고마웠어요. 이처럼 짧은 말 한마디가 환자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잠들어 계신 시간에도 말을 멈추지 마세요. 청각은 마지막 순간까지 남아있는 감각입니다. 환자에게 따뜻한 목소리로 말을 걸어주세요. 오늘은 날씨가 좋아요. 아버지, 손자 녀석이 저를 닮아서 장난이 심해요. 맛있는 된장국 끓여놨어요. 이런 평범한 일상 이야기조차도 가장 깊은 안정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2. 호흡과 생명 징후의 변화.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지인이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근무 중인데 환자보다 오히려 가족들이 더 놀라고 당황하는 순간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환자의 호흡이 달라지는 순간입니다. 어느 날 평소처럼 안정된 호흡을 하던 한 환자분이 갑자기 10초 가까이 숨을 멈추셨다고 합니다. 가족들은 그 자리에서 돌아가신 줄 알고 놀라움의 말을 잇지 못했지만 잠시 후 다시 숨을 몰아쉬기 시작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이러한 호흡의 변화가 반복되면서 가족들의 불안은 점점 커졌습니다. 이러한 호흡의 패턴을 의학적으로는 체인 스톡스 호흡이라고 부릅니다. 뇌의 호흡 중추가 점점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숨을 쉬는 리듬이 불규칙해지고 때로는 멈추었다 다시 시작되는 식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오래된 자동차 시동이 꺼졌다 켜지기를 반복하는 것처럼 몸도 그렇게 생의 마지막 리듬을 만들어가고 있던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호흡뿐 아니라 다른 생명 징후에도 다양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맥박은 점점 약해지고 불규칙해지며 혈압은 서서히 떨어지고 손발끝 체온은 낮아지고 산소 포화도 역시 크게 감소하게 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호스피스 완화의료과 김 교수는 말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대개 임종을 앞둔 24시간에서 48시간 사이에 나타나며 가족이 미리 알고 있다면 놀라지 않고 환자에게 더 집중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치료가 아니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 하기보다는 그저 곁에서 함께 호흡하고 손을 잡고 마음을 나누는 것이 훨씬 더 큰 위로가 됩니다. 환자의 숨결에 귀를 기울이고 조용히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환자는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의식 혼탁과 선망. 몇 해 전 제 할아버지께서 임종을 앞두셨을 때의 일입니다. 평소 매우 논리적이고 현실적인 분이셨는데 마지막 며칠 동안은 평소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는 돌아가신 할머니가 마중을 나왔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다른 날은 천사들이 보인다며 허공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가족들은 처음엔 매우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정신이 흐려지신 건 아닌가 걱정도 되었습니다. 우리를 더 이상 못 알아보시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도 컸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은 전혀 이상하거나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국립암센터 연구에 따르면 말기 환자의 약 87%가 임종을 앞두고 선망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선망은 의식이 흐려지고 방향 감각이 사라지며 혼잣말이나 환시가 나타나는 상태입니다. 그 원인은 다양합니다. 뇌로 가는 산소가 부족해지거나 신장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체내 전해질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간 기능 저하로 인해 몸 안에 쌓이는 독소도 영향을 줄 수 있고 진통제나 진정제 같은 약물의 영향도 원인이 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많은 환자들이 이 시기에 이미 돌아가신 가족을 보거나 밝고 아름다운 장소, 따뜻한 빛을 보았다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카를 융은 이러한 현상을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원형적 이미지의 발현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평화와 안식, 죽음과 재생에 대한 깊은 감정이 의식 위로 떠오르는 과정이라는 해석입니다. 이 시기에 가족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환자를 자극하거나 현실로 끌어오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라고 부정하거나 정신 차리세요 라고 꾸짖는 말은 환자에게 불안만 더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이름을 크게 부르는 행동도 지양해야 합니다. 오히려 조용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다정하게 말하고 손을 잡아드리며 편안하게 쉬시라는 말을 건네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환자가 좋아하시던 음악을 들려드리거나 익숙한 향기를 통해 감각을 자극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선망은 통제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현실로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을 부드럽게 받아들이며 함께 해주는 것, 그것이 가족이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따뜻한 동행이 될 수 있습니다. 4. 신체 기능 저하와 실금. 이 부분은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가족분들이 미리 알고 계시면 훨씬 덜 당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꼭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한 요양병원 간병인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한 어르신의 며느리께서 처음으로 병문안을 오셨는데 그날따라 어르신께서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시는 모습을 보시고 크게 놀라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평생 단정하고 깔끔하게 사셨던 분인데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임종이 가까워지면 몸의 거의 모든 기능이 서서히 멈추기 시작합니다. 우선 소화 기능이 크게 저하됩니다. 음식을 삼키는 것이 어려워지고 위장 운동이 둔해지면서 식욕도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신장 기능 역시 약해집니다. 소변이 거의 만들어지지 않게 되고 체내 노폐물이 원활히 배출되지 못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근육 조절 기능이 떨어지면서 대소변을 조절하는 능력 역시 함께 약해집니다. 의식이 흐려지면 자신의 몸 상태를 인지하거나 조절하기 어려워지고 결과적으로 실금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의지나 인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단지 생명이 자연스럽게 마무리를 준비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컴퓨터가 하나씩 프로그램을 종료하듯이 우리 몸도 생명을 유지하는 기능들을 차례로 멈춰가는 것입니다. 이 시기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분의 존엄성을 지켜드리는 일입니다. 가능한 깨끗하고 편안한 환경을 유지해 주시고 자주 자세를 바꿔주어 욕창을 예방하며 부드러운 물티슈로 청결하게 몸을 닦아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환자분이 부끄럽지 않도록 따뜻한 말과 태도로 위로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괜찮습니다. 어머니,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한 말 한마디가 환자분께는 깊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은 물품들이 있습니다. 방수 시트나 매트리스 커버, 성인용 기저귀나 패드, 부드러운 물티슈와 보습 로션, 그리고 편하게 갈아입을 수 있는 옷 등이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이 시기의 돌봄은 단순한 간병을 넘어 환자의 마음을 마지막까지 어루만지는 시간입니다. 5. 피부색 변화와 혈류장애. 임종이 가까워졌을 때 가장 명확하게 나타나는 신체적 변화 중 하나는 바로 피부색의 변화입니다.
한 호스피스 전문의는 이러한 변화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치 촛불이 천천히 꺼져가는 것처럼 몸의 끝부분부터 서서히 변화가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손끝과 발끝이 차가워지고 색이 창백해지기 시작합니다. 이후 손목과 발목으로 점차 변화가 확산되고 마지막에는 얼굴, 입술, 귀 끝까지 푸르스름하게 변하게 됩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러한 현상을 말초청색증이라고 부릅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기는 걸까요? 우리 몸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가장 중요한 장기들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심장과 뇌, 폐처럼 핵심 기관에 혈액을 집중시키고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손발 끝에는 혈류를 줄이는 방식으로 에너지를 아끼게 됩니다. 이러한 반응은 몸이 스스로 선택한 마지막 생존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체온이 빠르게 떨어지고 맥박이 매우 약하고 빨라지며 혈압은 거의 측정되지 않을 정도로 낮아지고 호흡은 점점 얕고 느려지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처음 마주하는 가족들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기도 합니다. 정말 이제 마지막이구나 하는 실감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고통스럽거나 급격한 변화가 아니라 오히려 매우 평화롭고 조용하게 이루어지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이 시기 환자분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그분이 남은 시간을 편안하고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체온이 유지될 수 있도록 부드러운 담요로 덮어드리고 손발을 가볍게 마사지해 혈액순환을 도와주시고 호흡이 조금이라도 편안해지도록 침대 머리를 약간 높여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주변을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로 유지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어떤 의료기기보다 가족의 손길과 마음이 이 순간에는 가장 큰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몇 해 전 저희 할머니께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실 때였습니다. 의식을 잃은 채 5날 동안 누워 계셨고 가족들은 밤낮으로 교대로 곁을 지켰습니다. 6째 날 새벽이었습니다. 제가 조용히 할머니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는데 그 순간 할머니께서 눈을 뜨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맙다. 모두 고맙다. 그것이 할머니의 마지막 말씀이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깊이 느꼈습니다. 할머니는 끝까지 혼자가 아니셨다는 것을, 우리가 곁에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을. 최근 여러 연구에 따르면 임종을 앞둔 시기에 가족의 존재는 단순한 정서적으로를 넘어 신체적, 생리적으로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이의 손길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가벼운 피부 접촉만으로도 옥시토신이 분비되어 통증이 완화되며 실제로 가족이 곁에 있는 환자들의 임종은 훨씬 더 평온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의식이 없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청각은 마지막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가족의 목소리를 인식할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 시기의 돌봄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신체적 돌봄입니다. 2시간마다 자세를 바꿔 욕창을 예방해 주시고 입안이 마르지 않도록 거즈에 물을 적셔 닦아주시고 피부에는 순한 로션으로 마사지를 해드리며 체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따뜻하게 덮어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는 정서적 돌봄입니다. 환자분이 좋아하셨던 음악을 조용히 틀어드리고 함께했던 추억을 이야기해드리며 사랑한다, 고맙다는 따뜻한 말을 아끼지 않는 것. 그 모든 말이 환자에게는 깊은 위로로 전해집니다. 셋째는 영적 돌봄입니다. 종교가 있으시다면 기도나 경전을 함께 읽어드리고 찬송가나 불경, 자연의 소리 등을 들려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향기나 꽃으로 공간을 평화롭게 만들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가족분들께서 종종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지금 더 해드려야 할 일이 있는 걸까요? 이미 곁에 계신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자체가 가장 큰 위로이며 치료입니다. 의식이 없는데도 우리의 말을 들으실 수 있을까요? 네, 들으실 수 있습니다. 청각은 마지막까지 유지되는 감각입니다. 계속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 상태가 얼마나 더 지속될까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이러한 변화들이 나타나면 수일 내로 임종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많이 고통스러워 하시는 건 아닐까요? 이 시기에는 의식이 흐려지고 감각도 둔해지기 때문에 신체적인 고통을 느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실 저도 한때는 죽음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것이 꺼려졌습니다. 너무 무겁고 누군가에게 불편함을 줄까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게 큰 영향을 준 일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저희 삼촌께서 세상을 떠나셨을 때의 일입니다. 삼촌은 마지막 순간까지 아프다는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족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으셨던 거죠. 조용히 홀로 죽음을 준비하셨고 저희는 그 시간에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 일은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습니다. 미리 알았더라면, 조금만 더 빨리 준비했더라면 마지막에라도 손 한 번 더 잡아드릴 수 있었을 텐데 하는 후회가 컸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죽음이라는 주제를 두려움이 아닌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을 언제 올지 모를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오늘이라도 올 수 있는 현실의 일부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바뀌자 많은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더 자주 드리게 되었고 사랑한다는 말을 망설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미뤄왔던 만남들도 더 이상 늦추지 않았고 무엇보다 제 건강을 먼저 챙기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더욱 소중하게 느끼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비슷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침이면 바쁜 하루가 시작되고 저녁이면 지친 몸을 이끌고 귀가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일들은 다음해로 미루게 됩니다. 이번 주말엔 부모님께 전화드려야지, 다음 달엔 친구들 좀 만나봐야지, 올해는 꼭 건강검진을 받아야지. 그런데 그 다음은 꼭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기를 지나며 절감했습니다. 내일이 반드시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가족과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죽음을 미리 알아두는 것은 두려움을 키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두려움을 덜어내고 남은 삶을 더 충실하게 살아가기 위한 준비입니다. 그리고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기 위한 일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 하나만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분에게 전화 한 통 걸어 사랑합니다 한마디 전해보세요. 그 한마디가 언젠가 후회 없는 이별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국내 한 연구에서는 임종을 앞둔 환자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 건강을 일찍 챙기지 못한 것,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한 것, 그리고 꿈을 포기하고 살아온 것. 결국 우리가 마지막에 남기는 후회는 돈이나 성공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건강, 그리고 진심 어린 삶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세요. 가족에게 사랑의 한마디 전하고 건강검진을 예약해보고 미뤄왔던 친구에게 연락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하고 싶었던 일들이 있다면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시작해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꼭 기억해주세요. 임종은 끝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이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그 삶을 지켜봐주는 이들이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사랑이자 마지막 선물입니다. 혹시 지금 사랑하는 분이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곁에 계시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사랑하는 분들과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